네, 안녕하세요. 왔음새벽입니다. 네, 주말들 다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뭐 짧은 기사 몇 가지들 소개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업비트 시황 좀 보고,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뭐 이제 보통 세금을 내면 포인트가 적립이 되는 게 있다고 해요. 제가 뭐 국세청 이제 홍보대사는 아닌데 그냥 뭐 좋은 정보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다들 잘 모르고 계신 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고, 그래서 그 내용 전달 좀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봤던 드라마, 이제 영국 드라마인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선 첫 번째 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그 채널 운영하고 있나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우선 공식적으로 저는 이제 별도의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방은 운영은 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어떤 방에 들어가셨다고 하면 그건 이제 제가 운영하는 방이 아니니까 혹시나 이제 피해 없으시도록 좀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제 채널에 찾아오셔서 뭐 타 유튜브 언급을 하는 사례들이 좀 요새 꽤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것들 좀 지켜보고 있는데, 우선 타 유튜브 언급하는 이제 관련된 내용, 이제 뭐 타 유튜버 어떤 유튜버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뭐 그 유튜버가 얘기했다, 하여튼 뭐 타 유튜버 이름들 언급을 하면 이제 채널에서 숨김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괜히 계속 분란이 조장이 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 라이브 때도 그랬고,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이제 정책을 정했다는 점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여러 번 제가 언급을 뭐 많이 해서 개선이 되기는 어려울 걸로 예상은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드리면, 누군가 미워하고 또 비난하는데 여러분들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라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뭐 이게 근데 제가 이야기 드린다고 뭐 멈춰질 것 같진 않은데, 여러분들 중에 또 그걸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뭐 제 채널 싫어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욕설, 또 무분별하게 비난을 또 하시는, 뭐 사실 상식적인 분들은 아닌데 그런 분들도 사실 꾸준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뭐 어떻게 해서 해결된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온라인에서 뭐 익명성을 가지고 타인에게 굉장히 이제 피해를 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사이버 범죄 같은 것들이 없어졌겠죠, 예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끝없이 일어나는 문제라 저 역시도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워낙에 또 많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분들하고 의미 없는 싸움을 통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시간을 낭비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꼭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싸움이 되고 또 막 제 채널에 와서 그런 것들로 뭔가 이슈화가 되고 하는 것들을 보면 그냥 좀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이제 차단 조치하고 이제 숨김 처리를 할 테니까 그냥 그런데 에너지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또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최근에 이제 커뮤니티 채널에 제가 올려드렸던 타 유튜브 채널 중에 제가 괜찮다고 생각한 몇몇 이제 포스트들을 추천해서 그 올렸었어요. 커뮤니티에 이제 여러분들도 좋은 영상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올렸는데, 해당 이제 관련된 커뮤니티 포스트도 이제 저는 좋은 의도라고 판단을 했지만 또 이것도 좀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타 유튜브 영상을 그렇게 막 올리냐. 그래서 뭐 그 부분도 그냥 지금 모두 커뮤니티에서 다 삭제 처리를 했으니까요. 그 부분도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오늘 방송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로는 EU 이제 5개국 재무장관 공동 성명에서 스테이블 코인 엄격히 규제돼야, 이 내용을 쭉 제가 읽어봤는데 좀 내용 정리만 좀 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EU가 몇 주 안에 암호화폐 전반의 중요한 규제 초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앞으로 이제 미래의 흐름이 CBDC나 그 다음에 기존의 암호화폐들, 뭐 지금 또 디파이도 기존 금융권에 도전을 하고 있고, 뭐 기업들에서 코인도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로 통해서 기존의 유로화가 그 통화 주권을 잃어버리는 것을 미리 사전에 좀 규제를 통해서 막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기사를 계속 읽어보면, 이 문건에 따르면 법적 확실성 제공, 그리고 혁신 촉진,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금융 안정성 및 시장 성실성을 확보하는 것이 새 규칙의 목적이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개발되는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는 이 규제 대상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당연히 그렇겠죠. 각자 이제 나라들의 디지털 통화면 그 나라의 통화 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발행하는 거니까 뭐 EU가 뭐 미국에 대해서 아니면 또 다른 나라의 통화에 대해서 뭔가 규제를 하진 않잖아요. 그것들은 그 나라의 어떻게 그 나라 주권이 발행하는 통화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위험이 낮다고 생각되는 암호화폐에 대한 요건은 비교적 적어지지만 전자화폐나 토큰에 대해서는 의무 감독 제재 체제 면에서 규제가 엄격해진다는 것이다. 지금 뭐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디파이 중에 지금 뭐 스캠들이 몇몇 있잖아요. 그런 스캠들 같은 경우에 머지않아서 미국이나 뭐 EU 이런 이제 대형 선진국들 쪽에서 아마 규제 기관에서 제재를 할 거예요. 그럼 제재를 하면 그때 좀 걸러야 될 좀 스캠들을 한번 걸르고 그 중에 살아남은 좋은 프로젝트들 그리고 그 관과 이런 정부와 협력이 가능한 그런 것들만 살아남아서 아마 시장을 이끌어 나가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갈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기사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고 불과 뭐 1년, 2년 전에는 사실상 상상할 수도 없었던 내용이죠. 그때만 해도 와 진짜 암호화폐가 앞으로 진짜 미래의 돈이 되는 거야? 라는 정도의 기사인데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정도 기사로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스시스왑 설립자가 거센 항의에 부딪혀서 프로젝트 38,000 이더리움을 반환했다. 그래서 이거는 좋게 보는 게 얼마 전에 먹튀 사건으로 유명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바이낸스 이제 CEO 또 아는 그들의 이제 그 구성원들끼리 해갖고 누가 인수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사건을 무마를 좀 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이 셰프 도미 이 사람이 뭐 기존에 먹튀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이더리움 상당 부분을 이제 돌려준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온 거고 결국에 이거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규제라든지 법적인 그 여러 소송 결과 같은 것들이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서 아이코 때도 사기 혐의로 많은 이제 고소 고발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쪽 사람도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미리 이렇게 하는 경우 뭐 법적 검토를 했는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미리 이거를 돌려준다라고 또 볼 수도 있겠고 하나는 암호자산 시장이 이제 좀 성숙을 해 나가고 있고 이제 규제 안으로 들어가는 입장이니까 기존 암호자산 시장에 좀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몇몇 이제 기관들이나 사람들이 이런 이제 수시수합 설립자한테 어느 정도의 뭔가 압박을 하고 좀 거시적으로 보자라든지 뭐 다른 당근책 같은 걸 줘서 시장을 좀 안정화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암호자산 시장에 스스로 알아서 자정작용을 했다라고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또 기사가 있고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DBS 그룹 애널리스트가 코로나가 이제 비트코인 시장을 투기에서 투자로 변화했다. 그래서 싱가포르 국영 투자회사 대주주인 DBS 은행그룹 연구소 이코노미스트 타이머 베이그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가 비트코인 보고를 가속화할 것이다. 그래서 계속 뭐 제가 음모론처럼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 코로나라는 것이 결국에 4차 산업과 그리고 이제 돈의 디지털화를 급속도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그 만들어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배포가 된 거라고 저는 본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늘 뭐 이거에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제 이야기가 뭐 맞다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도 그렇게 음모론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어차피 코로나 바이러스가 결과론적으로 비트코인 암호자산을 가속화하고 있다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여기 기사를 보면 지금 유동성이나 거래 총액으로 판단하면 세계 톱 10 거래소 반이 아시아의 거래소를 거점을 두고 있으며 BTC 마이닝 해시파워의 약 70%가 중국에 아직도 있고 아이콘은 이제 싱가포르가 세계적 중심지가 되었고 이런 걸 예를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아시아가 굉장히 사실상 이 디지털 화폐 쪽에서 뜰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보고서에 의하면 디지털 결제가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것이 아시아고 특히 중국 뭐 세계 결제 50%를 차지한다. 중국은 뭐 QR로 다 결제를 하죠.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포함되는 디지털 결제 거래량 추이가 아래 왼쪽 그래프 막대이며 이쪽이고 오른쪽 원 그래프가 올해의 지역 비율이 된다. 이쪽 이제 그 중국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아시아가 사실상 굉장히 이쪽에서 빨리 크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 좀 큰 관점으로 보면 디지털 화폐 세상으로 넘어가면서 기존에는 아시아 시장에 대한
그 기축 달러, 이제 달러가 당연히 미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뭔가 변화의 중심지에 이제 서구권, 이제 북미나 유럽이 좀 중심지에 이끌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런 것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시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뭔가 발생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더 합리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기사를 보면 마스터카드가 맞춤형 CBDC 테스트 플랫폼 출시. 이게 이제 굉장히 저는 뭐 제가 늘 좋은 기사 보면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이야기 드리는데 가슴이 두근거리는 기사라고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져왔고, 어떤 거냐면 마스터카드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통화를 테스트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선보였다. 디지털 통화를 앞으로는 결국에 다 각국의 나라들이 발행을 지금 할 거잖아요. 그러면 각국의 나라들이 디지털 통화를 발행을 하면 결국에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디지털 통화를 어떤 앱이나 특정 뭔가에서 담아뒀다가 디지털 통화를 뭐 디지털 원화든 달러든 찍어서 써야 되잖아요. QR이든지 이제 삼성페이 기술 같은 기술이든지 뭐 같은 뭐를 써야 되는데, 결국에 그러면 그 통화를 결제하는 이제 마지막 결제단에 뭔가 플랫폼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마스터카드 같은 데가 미리 선점을 해서 각국의 디지털 통화를 마스터카드 플랫폼에 다 올려서 마스터카드만 있으면 각국의 여러 CBDC를 다 올려서 결제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거를 지금 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히 아까 처음에 뭐 EU 재무장관 이제 5개국에서 뭔가 CBDC 관련해서 뭐 이제 CBDC가 아니라 이제 EU에서 스테이블 코인 엄격히 규제해야 된다라는 내용보다 훨씬 더 앞으로의 미래의 디지털 통화 세상에 앞당겨서 왔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기사죠. 그래서 마스터카드는 현재 중앙은행 그리고 민간의 상업은행, 기술 자문회사 등의 협력을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중앙은행에도, 왜냐하면 마스터카드라는 게 결국에 전 세계에 그 통용이 되고 있는 그런 결제 회사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웬만한 나라의 중앙은행과 그리고 또 민간의 상업은행 그리고 기술 자문회사 등의 이런 이제 기술 자문회사 등에는 뭐 리플사 같은 또 데들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민간 상업은행들은 정말 뭐 많죠. 한국으로는 국민은행도 있을 수 있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있을 수 있고 엄청 많겠죠. 그리고 중앙은행은 여러 중앙은행. 그래서 이런 데 다 협력을 해서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안에 여러 나라의 CBDC를 다 담겠다라는 이제 포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랫폼이 독자적인 가상 테스트 환경을 이용해 각자 중앙은행의 CBDC 생태계 시스템을 시뮬레이트해 그 유스 케이스와 전개 전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마스터카드를 결제받는 곳이면 어디서나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 지불에 CBDC를 사용할 수 있음을 실증한다.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거고, 시장에서 도입 가치와 실현 가능성을 신속히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CBDC 기술의 설계와 활용 사례를 검토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CBDC도 특정 뭔가 딱 규약이 돼 있어서 어떤 형태로 CBDC를 만들어라, 뭐 소매에 써라, 아니면 뭐 이제 대규모 거래에 CBDC 쓴다, 이게 어떤 특정 나라 딱 규격화돼 있는 걸로 거기에 짜맞춰서 여러 나라가 다 만드는 게 아니고요. 각자 나라마다 CBDC 설계의 내용이 다 달라요. 지금 그래서 뭐 영국이나 미국 정도는 어느 정도 같이 조율을 해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 가깝고 거래도 많고 친한 나라들끼리는 비슷한 기술을 공유해 가면서 만들겠죠. 그러면 뭐 서유럽권의 요 정도, 그다음에 뭐 북미권 요 정도, 이래서 뭐 몇 개 덩어리로 해서 몇 개 CBDC 그룹이 이제 나누는 형태로 될 거예요. 완벽히 다 파편화가 되는 게 아니라 비슷한 데들도 있고, 하지만 어찌됐든 여러 대륙별로 CBDC 기술의 이제 방향성이 다 다르다고 하면 그거를 연계하는 또 이제 기술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테스트가 꼭 이제, 왜냐하면 이미 규약화가 다 돼 있으면 테스트를 사실 할 필요가 그렇게 크게 없죠. 물론 테스트는 해야 되지만 이미 사전에 규약화를 해놨다 그러면 이제 테스트 할 게 좀 줄어들지만, 이미 파편화가 돼 있다고 하면 테스트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마스터카드가 플랫폼화해서 먼저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길 또 보면 마스터카드는 중앙은행의 기존 결제 수단과 원활하게 통합하는 솔루션을 찾으면서 결제 시스템을 최신 상태로 만드는 것을 지원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 간의 파트너십 구축을 하고 사람들과 기업이 거래하는 방법을 함께 변혁해 나간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사하고 가슴 설레이는 기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이 방향대로 가서 맞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방향대로 갔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맞았죠 여러분, 뭐 아니면 뭐 했지라고 하죠 보통. 아, 이렇게 됐네요 결국. 이런 얘기를 제가 안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 제가 그걸 맞추는 것도 의미도 없고 사실 틀리는 것도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사실상 뭐 시나리오가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하지만 이렇게 만약 이렇게 된다라고 해도 제가 정말 뭔가 크게 예상하는 거는, 요번에 비트가 400만 원까지 갔지만 저는 여기서 그냥 꾸준히 더 살 거고 더 심하게 빠질 것 같진 않다. 하지만 만약에 더 빠진다고 해도 저는 그냥 분할로 매달 살 거다라고 이제 제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도 안 좋게 보시고 그냥 뭐 이제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그냥 사실상 차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셔서 제가 이렇게 그어놓은 선, 이제 그어놓은 선에서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하고는 있지만, 이게 지금 한 며칠이죠? 이만큼 지지를 하고 있지만, 뭐 한 9일 동안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9일 동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그어 나서 이렇게 지지하고 있어서 진짜 여기서 잘 지지하고 어슴새벽이 말한 대로 이러고 있네? 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다음 주에 나스닥이 빠지면서 얘가 동조화돼서 같이 빠졌어요. 이러면 어슴새벽 말한 것도 다 틀리네, 이렇게 하는 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누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냥 그냥 이 정도 선을 그어서 보는 거는 누구든지 다 보잖아요. 이게 그냥 웬만한 어느 정도 보는 사람들이면 그냥 아무나 다 볼 수 있는 선이잖아요. 이 정도의 거래량 터졌고 여기에서 저항을 맞았고 지지를 하고 있는 선이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이러는데, 이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흘러내렸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이 사람의 생각은 왜 여기서 나는 거시적으로 좋게 보기 때문에 여기서도 나는 더 살 거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여기서 빠져서 손절을 할 거다. 왜냐하면 손실 보는 게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 보셔야지. 일단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여러분들 다 아까 이야기 드린 이런 보신 선이에요. 근데 지금 뭐 많은 분석가들이 이야기하는 뭐 1500, 그 다음에 11,000 정도, 그리고 한 요 정도 선이죠. 여기에 만약에 돌파를 해서 이렇게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진짜 추세를 전환해서 넘어가는 거고, 만약에 여기를 이제 요 선이죠, 여기를 못 넘고 빠져요. 그러면 다시 여기 이탈해 갖고 내려갈 수도 있죠. 아니면 여기서 맞고 한 번 더 바닥을 지지하고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고, 나 진짜 단타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단타를 잘 하시는 분 방송을 보시면서 단타 그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냥 그 제 구독자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요번 장에서는 제가 매수를 안 했었고, 이더리움은 지금 요때 그리고 요때 또 좀 샀었고, 그리고 32만 원 정도 선 요때도 또 이제 매수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까지 내려와서 사지면 정말 이제 땡큐인 거고. 그러니까 제 마음은 이래요. 기존 포지션이 당연히 많은 있으니까 떨어지면 기분이 안 좋은데, 또 여기서 사질 수 있으니까 또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늘 떨어져도 괜찮고, 이제 올라면 그냥 오른 대로, 또 이게 안 사졌지만 오르면 그냥 내 포지션이 있으니까 기분이 좋죠. 그냥 그 정도 상태를 늘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떨어지거나 하는 거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여러분들한테 매매하는 법에 대해서 늘 그냥 이 정도로 이야기 드리는데, 이게 사실상 뭐 제가 말하면서도 뭐 웃긴 방법이죠. 떨어져도 기분 좋고 올라도 기분 좋고. 근데 정말 그냥 이래요. 그냥 32만 원을 걸어놓고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열어봤을 때 아직도 안 빠졌네. 그러면 기분 좋은 거기도 하지만 못 샀으니까 기분 안 좋은 거기도 하고, 여기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또 당연히 산 게 금방 한 10% 정도, 10% 넘게 이득이니까.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XRP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한 260원, 요 정도 선에 좀 이제 걸어놓긴 했는데, 이게 안 오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한 마음에, 저도 인간이라 똑같아요. 답답한 마음에 285 뭐 이 정도쯤에 그냥 조금 더 샀어요. 저는 그냥 제가 매달 사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샀다. 이게 뭐 얼마까지 내려가고 이건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아주 크게 내려가진 않을 것 같아서. 물론 근데 진짜 많이 내려가서 모르죠. 이런 이야기도 참 조심스러워요. 그냥 제가 보는 관점을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하도 이제 어려워서
뭐 전저점이 여기였잖아요. 158원.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여기 빠져도 다음 달에 그냥 이때 제가 분할로 살 수 있는 돈으로 그냥 또 더 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때 빠져도 그냥 그러려니 할 거예요. 그리고 나스닥 이제 주봉 차트인데, 이 주봉 차트를 보면 코로나 이때 이후에 코로나 때 거의 한 30% 정도의 하락을 했었어요. 이렇게 주봉으로. 그게 이제 하락을 했었고, 그 다음에 한 3.8% 하락, 그 다음에 한 6.4%, 그 다음에 한 6.5%, 요번에 한 11%, 이제 뭐 한 2주간 해가지고 이 정도 빠진 거예요. 2주 종가로 이 정도 빠진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저 역시도 이게 뭐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여기 그어놓은 선에서 여기 딱 지금 맞물려 갖고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 갖고 여기 와 있잖아요. 근데 다음 주에 뭐 이렇게 또 급락이 나왔다가 뭐 올라가요. 뭐 여기서 파동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진정세를 맞추고 올라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정말 대폭락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조차도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굉장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예상하는 부분들, 전반적인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예상하고 뭐 고용 지표나 이제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그냥 제 인사이트에서 저는 암호화폐가 2022년 굴장으로 가는 사이클을 역시 4년 이제 주기로 해가지고 비트코인 이제 반감기 이후에 가는 이제 이 주기죠. 반복하고 있는 이 주기가, 물론 이게 막 한 그 반감기가 그래봐야 지금 세 번째 왔기 때문에 역사가 아주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다음에도 앞에 역사와 비슷하게 전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 역시도, 주식시장이 이렇게 만약에 폭락을 해버리면 암호자산 시장이 이 주기대로 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또 뭐 암호자산 시장하고 주식은 디커플링 돼서 간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저도 알 수 없고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나스닥과의 연관성이나 이런 것들, 달러 약세 인덱스 뭐 이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 버블로 가고 암호자산 시장도 계속해서 이제 하단 사이클에서 상승 사이클로 가면서 2022년쯤에 같이 한번 고점을 맞이하고 한번 조정을 크게 받는 그런 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기 자체가 주식시장의 상승 사이클의 마지막 주기 끝에, 그러니까 이게 막 무한정 상승한다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은 뭐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찌됐든 폭락이 나오는 시점이 암호자산 사이클의 끝나는 시점과 맞물리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언제든지 틀릴 수 있고, 누구든지 이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뭐 논리적인 이야기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거고, 그거는 뭐 개인적인 다들의 판단이니까 그 정도로 제 인사이트를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고, 오늘 이제 전해드릴 또 마지막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 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그래서 여기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시면 세금 포인트 부분에 조회하시면 그 뭐 돈이 좀 세금 오랫동안 내신 분들은 이제 뭐 돈 몇만 원 되실 수 있고요. 좀 작은 분들은 뭐 돈만 원 되실 수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세금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한 번씩들 보시면 아주 작은 돈이지만 뭐 음료수 하나라도 사 먹을 수 있는 꽁돈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모르는 잠자고 있는 돈 여러분들이 깨워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최근에 본 이제 미드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영국에서 나온 거고, 영국에서 굉장히 이제 히트친 시청률을 1위를 한 이제 드라마인데 넷플릭스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넷플릭스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못 보시겠지만 다른 쪽 이제 통해 가지고 돈 내고 이제 아마 한 뭐 몇 편 다운 받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몇만 원 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재밌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아마 채널 이름 뭐였죠? 하여튼 다른 넷플릭스하고 유사한 그런 서비스에서도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관심 갖고 찾아서 보고 싶은 분들이 있다고 하면 보시면서 일상에 되게 행복감도 느끼시고, 이런 드라마도 보시면서 일상에 집중하시다 보면 또 암호화폐 투자도 선순환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으시면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해드리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오늘 방송에서는 좀 여러 가지 이제 당부 말씀이나 사족이 좀 길긴 했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또 채널을 계속 이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소통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너무 나쁘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슴새벽이었습니다.